네, 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이 시간은 40년 기자 생활하는 꼰대가 달려주는 재테크, 비법, 강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빠 찬스 없이 종잣돈 1억 모으기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방법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 경제부 기자도 하고 경제부장도 했고 또 경제신문을 부산서 창간해가지고 5년 이상 대표이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 대표님, 사실 참 저 월급 얼마 안 되는데 돈 1억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5천만 원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좀 노하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이제 스타벅스 뭐 이런 데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배들한테, 젊은 친구들한테 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럼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죠. 제가 그럽니다. 돈은 뭐 하는데 쓰는 용도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면, 아, 돈은 써야죠. 좋은 데 쓰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런데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럽니다. 그럼 저는 딱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생각이 틀렸다. 돈은 쓰는 것이 아니다. 음, 돈은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은 모으는 것이지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빠른 친구는 아, 맞는 말씀이군요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에이, 그게 가능해요. 뭐 이렇게 하는 반응이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한 달에 기본급 정도 180만 원, 많이 좀 더 받으면 200, 250만 원 정도 지금 중소기업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1억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돈 모으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기반을 잡으려 그러면 종잣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부모가 잘 살고 이래가지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면 뭐 아파트 사고 몇 억씩 그냥 받을 수가 있지만은 대다수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힘들게 알바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새 취직도 안 됩니다만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모으려 그러면 가장 기본이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돈은 쓰는 것이 아니다. 돈을 쓰려고 벌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돈은 모으는 것이지 쓰는 것이 아니다. 더더구나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돈은 써서는 안 된다. 월급을 받는 대로 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좀 가까이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씁니까? 이럽니다. 그럼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에서 4천원, 5천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내한테 돈 버는 법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좀 머쓱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한테. 그러면 너가 지갑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느냐? 지갑을 한번 보자 이럽니다. 지갑을 보자 그러면 뭐 만원짜리 몇 장 있는 친구도 있고 5만원짜리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없는 친구도 있죠. 근데 대개 보면 카드는 많아요. 카드는 한 6개, 7개, 뭐 여러 가지 포인트 카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럽니다. 첫째, 너가 돈을 안 쓰려고 그러면 카드를 버려라. 꼭 필요한 카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다 정리를 해라. 그러면 이럽니다. 아, 이 포인트도 많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그거는 너희들이 종잣돈 1억을 만들고 여유가 있을 때 카드를 여러 개 쓰고 지금은 카드를 안 쓰든지 아니면 하나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카드는 어차피 빚입니다. 쓸 때는 모르잖아요. 이게 뭐 돈이 얼마 나가는지. 뭐 그냥 끊습니다. 할부도 끊고. 다 빚이에요. 어차피 갚아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 쓰지 마라. 현찰로만 써라. 당분간 1억을 모을 때까지. 현찰만 계속 지갑에 있는 돈만 쓰고 그 외에는 아무도 쓰지 마라. 카드는 공과금이나 불료 불급할 때 쓰고 나머지는 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죠. 어디 모임에 가든지 제발 지갑을 먼저 열지 마라. 내가 뭐 오늘 내가 쏠게. 뭐 하겠다. 그런 사람 치고 돈 모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 모으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뭐 쫀쫀하잖아요. 지갑 먼저 열지 마라. 1억 모을 때까지는 지갑 먼저 열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출한 거를, 매일 지출한 거를 메모를 해라. 물론 뭐 가계부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메모장에 메모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사실은 이런 지갑을 제가 이제 계속 평생을 이제 일기장 비슷하게 쓰기도 쓰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뭐 이제 현금 출납도 좀 하고 합니다. 그 왜 하느냐? 자기가 돈을 얼마를 벌어 가지고 있는데 얼마 쓴지 몰라 가지고 써야 그게 뭐 되겠어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쓰라, 메모를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얼마 쓰고 한 달에 얼마 쓰다 이 계획이 돼야 이게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돈은 쓰는 것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그렇게 아시고 제 이야기한 대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돈을 안 쓰면 어떻게 하느냐? 돈을 안 쓰면 모이잖아요. 저축이 안 됩니까? 두 번째는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저축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버는 돈의 70%는 저금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저금을 하고 남는 돈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140만 원, 150만 원 저축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머지 5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50만 원 월급이면 180만 원 저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용돈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면 한 달에 200만 원이나 150만 원을 저축을 하면 1년에 2,000 내지 2,500을 모을 수가 있고 그 돈을 어떻게 됩니까? 4년만 지나면 1억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그렇죠.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이게 뭐 50만 원 가지고 내가 한 달 살 수 있을까? 6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을까?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 달만 메모를 하고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이 돈 1억의 위력이란 게 크구나. 그리고 한 달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주 뿌듯해집니다. 만약 그런 걸 못 견디면 종잣돈 1억 모을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그냥 막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좀 가혹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제 경험입니다. 저도 그런 쓰라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저도 월급 이상 써가지고 가불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가불 제도도 뭐 있는 회사도 없지만은 그런 가불을 가져야만 됩니다. 두 번째, 저축 70%는 해라. 그리고 무조건 요걸 얻어먹더라도 아껴라. 두 번째 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투자죠, 투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이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은행이죠. 은행인데 뭐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가장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월급을 받은 것 중에서 모을 수가 있는 게 주식, 적립식 펀드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 주식 시세에 따라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리는 대로 주식 사모아 가지고 이제 그 적립식 펀드가 있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적립식 펀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이자가 은행 이자보다는 한 5배, 많으면 10배 이상으로 높은 그런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일단 그 돈을 차차 모으는 뒤의 일인데 어쨌든 월급을 저축을 하면서 저축하는 방법이 적립식 펀드 쪽으로 가는 게 이자가 가장 높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혼인 분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돈을 모으는 방법의 또 한 가지가 결혼을 하십시오.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배우자와 함께 같이 돈을 벌면서 이제 가계부를 같이 쓰면서
경제 규모를 같이 의논을 하면서 돈을 모아 나가는 게 네 번째 제가 권유하는 방법입니다. 빨리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두 명이 살면서 같이 모아 나가는 재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뭐 2인분 나가는 지출이 1.5인분으로 줄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물론 뭐 두 사람이 흥청망청 지내버리면 끝나겠지만은 그렇진 않다는 가정하에 결혼을 하라. 그렇게 저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메모를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돈은 뭐냐? 돈은 쓰는 것이 아니다. 돈은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수정에 들어오면 돈은 쓰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 돈은 저축을 한다. 저축은 어디? 은행보다는 조금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증권회사, 정식펀드 같은 부분이 좋다. 물론 은행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젊은 이들을 위한 금리 조금 높은 게 많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그런 이제 이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쨌든 꾸준히 모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는 조금 뒤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투자처는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 있고 또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건 뭐 필요하시면 요 밑에 나가는 문자 있죠. 요 보시고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럼 제가 좀 가이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해라.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한 사람 모은 것보다 배로 늘어납니다. 수입은 배로 늘면서 지출은 절반으로 준다. 그건 제 경험상 그건 뭐 백발백중입니다. 혼자 물론 벌어가지고 이제 외벌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애롭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한 사람 벌고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건 또 돈이 많이 늘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라. 제 경험상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월급 받는 중에 일부를 로또를 삽니다. 복권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보니까 한 번씩 로또를 사고 있더라고요. 월급쟁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일확천금의 꿈은 누구한테는 있구나. 뭐 저도 사니까요. 그렇지만은, 물론 뭐 로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걸려가지고 조금 좀 크게 터지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로또의 인생을 전부 걸 필요는 없다. 430만 분의 1인데 그게 되겠어요? 어설픈 기대는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미 세상이 이자율도 높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애로운 규제 조건이 빤하기 때문에 하여튼 아빠 찬스 없이 쓰는 방법들은 좀 힘들지만은 최소한 한 5년은 죽었다 생각을 하고 돈은 안 쓰고 모으고 그러고 난 뒤에 안전한 데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리고 결혼은 일찍 해라. 물론 조건이 안 돼서 결혼 못하지 않느냐 하지만은 결혼은 일단 한 뒤에 모든 걸 만들어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5년 아니 3년 내에 1억을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1억을 모으고 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조금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내 집 마련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아빠 찬스 없이 그런 어떤 고통,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어떤 한두 달, 몇 달만 그렇게 딱 짜여진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견딜 수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성공적으로 1억은 모을 수 있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40년 기자생활, 저는 지방신문 기자생활, 월급 초봉 35만원 받고 기자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어려움을 옛날에도 많이 겪은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지갑도 많이 열고 많이 수고했는데 돈 참 모으기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닫아야 됩니다. 돈은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갑 열지 말고 카드 쓰지 말고 그리고 현찰 기록 얼마 썼는지 자기 머릿속에 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종잣돈 1억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쉽게 모은다기보다는 어렵게 해서라도 모을 수가 있다. 세상에는 공짜 없다. 로또 의존할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 재테크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어려운 부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요 밑에 들어가 있죠. 예,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 소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 찬스 없이 1억 만들어 봅시다. 화이팅!